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것도 몇 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사망자가 그 2배에 달합니다. 전쟁을 능가하는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선 말씀들에 이어 기후위기 또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30년간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금까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유엔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IPCC를 창설한 이후의 성적표입니다. 그 결과 2020년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현대 문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인류의 미래를 미궁으로 몰아넣은 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될지 그 다음 정부가 하게 될지는 몰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과제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건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22세기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인식, 뼈저린 성찰의 언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암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를 가져온다는 공식을 타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윤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생명 위에 군림하는 한 불평등 사회는 그린 뉴딜 이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 양화공업, 삼성전자, GS칼텍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대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것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경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해결하니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태를 자원으로, 사람 목숨을 교체 부품으로 여기는 현실의 부당함에 지금 맞서지 않는다면 점차 심화될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 또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의 국경은 없습니다. 한국의 공기업, 민간기업이 2020년에도 해외 석탄화력 발전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그린 뉴딜 기조와 상충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그린 뉴딜은 국내 정책일 뿐이고 해외 석탄 발전 지원은 대외 경제 정책이라고 일축한 박문규 수출입은행장의 답변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주류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국내에선 그린 뉴딜, 해외에선 석탄 투자라니요. 할 거면 하나만 하십시오. 기후위기 대응 따로, 경제개발 정책 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않는 국가의 무책임에 좌절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파도가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게 덮쳐오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050년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의 10대, 지금의 20대들입니다. 2020년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고민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빨리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고도의 문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면 인류의 진보와 성장은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기후변화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기니까 국가가 사회가 알아서 대응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하고 위기를 인정하는 일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